민주당 소병훈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 광주갑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하고 있죠. 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병훈입니다. 예, 앞서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코로나19 이 상황 정말 네.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어떠세요?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는 좀 어떤가 궁금하네요. 물론 광주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예.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진정돼가는 분위기였고 내부에서 발생하지 않았는데 8월 15일 이후에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60명 이상 발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시민들도 예. 이유식을 좀 느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지금 이 사태를 좀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계십니다. 예. 경기도 광주에서도 이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서 늘기 시작했군요. 확진자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부는 이제 3단계로 거리두기를 좀 격상하는 문제를 좀 신중하게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물론 3단계로 오늘 당장 격상을 해서 더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나타날 부작용이 여간 큰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우선은 스스로 어떤 자가 방역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 정부는 정부대로 최대한 노력하면서 3차까지는 갈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국민들이 이제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3단계로 이제 다가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갑자기 이런 3차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국민들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 대한 그 마음의 대비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좀 방역 당국에서도 이번 주까지는 좀 상황을 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확진자 수의 이 증가 추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좀 의료계에 좀 갈등이 있잖아요. 네네. 예.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사분들이 반발을 하면서 지금 네. 파업이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 정부 측과 대화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상황이 어떻게 좀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참으로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아시는 문제인데요. 예. 어느 때때로 이런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혹은 대화 이런 걸 반복하는데요. 저는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다. 코로나라는 과거에 이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경우하고 다르다. 예. 그래서 저는 잠시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원전이나 이런 문제처럼 잠시 멈추고 약간 진정된 다음에 예컨대 공론화위원회 같은 그런 부분에 전 국민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한번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 다만 지금은 이런 시기는 엄중한 시기고 의료계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이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될 때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멈췄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이제 이 예고된 파업은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거 정부와 의료계가 이 문제로 타협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일단 지금은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 의료계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회 각계에서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모든 건 코로나 방역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일단은 좀 코로나 상황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일단은 네. 좀 이 논란을 멈추고 그 네. 이후에는 좀 여론을 모으는 공론화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동안에 쭉 계속되는 이런 갈등이 어쩌면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요. 제가 여기 의료계만 멈추라는 게 아니고 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모든 갈등이 정부와 민간 사이든 민간과 민간 사이의 갈등이든 모든 갈등이 잠시 중단하고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 방역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뭐 국회에서는 일단은 뭐 이후에 올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또 대비는 필요할 텐데 이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렇습니다. 모든 재난지원금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는 항상 그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긴급재난지원금도 뭐 최근에 불거진 게 아니고 저는 정부나 이쪽에서 충분히 대비를 해왔으리라 생각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런 문제로 다툴 때는 아니다. 예. 다만 저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저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과거 복지 문제에 마찬가지로 선별적인 지급보다는 보편적 지급이 옳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논란들도 일단은 방역에 좀 집중하면서 좀 이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은 보편적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의 그동안의 입장이 되게 보편적인 복지, 보편적인 지급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고 예. 이 부분도 미리 지금 상황이 아직 지급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리 당정 간에는 충분히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당대표 지금 경선 중이지만 아무래도 뭐 좀 유력하게 예.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 게 이제 이낙연 의원이잖아요. 네네. 이낙연 의원은 이 선별적인 지원을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좀 보편적인 지원을 얘기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낙연 의원 견해에 좀 공감하는 것 같고요. 논란이 좀 되겠는데요? 글쎄요. 저는 누가 유력하다, 유력하지 않다 그런 식의 어떤 선긋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현재 본질이 아닌데 그 부분을 자꾸 어떤 이슈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려는 일종의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나 이쪽 질병본부 질본이나 이쪽에 어떤 좀 약간 흐리게 하는 게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옳고 누가 어떤 의견을 가진 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이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뭐 이제 곧바로 이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여쭤봤고요. 네. 아무래도 경기도 이제 준비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지역구가 이제 경기도 광주시니까. 네. 아무래도 뭐 이재명 지사와는 더 자주 만날 기회가 좀 있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만나는 것보다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해당 광역 단체장과의 관계는 매우 긴밀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업을 단순히 제가 경기도 광주라고 해서 광주의 일만 단체장과 협의하고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일도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우리 지역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는 늘 긴밀한 협조도 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대목에서 이제 최고위원으로 나선 좀 이유를 좀 여쭤봐야겠네요. 네. 제가 최고위원으로 나선 많은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다음 정권 재창출이 첫째 과제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 성공적인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후반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당정청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가장 최근까지 최고위에 참석하면서 제가 이제 그 논의 내용들을 보면 당청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 동지적인 관계인데 당정 관계에서 예. 약간의 이견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를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의 변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후반부, 문재인 정부 후반부의 그 안정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그 부분 당정 관계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 거기에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다. 예. 거기에는 그래도 제가 가장 최근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네. 가장 적합하다 이런 예. 생각으로 출마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국회에서 쭉 함께 해온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과거 우리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과 함께 해왔던 민평년이라는 예. 의원들의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에게 좀 권유를 했습니다.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높은 지지율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고요. 이게 SNS에 그 의원님을 응원한다는 글을 올렸던데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계신 건가요? 아니, 저는 어제 어느 언론사 기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예. 그런 게 올라왔다고 그래서 저도 전화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글을 올렸는데 아마 기본소득 관련해서 제가 제가 SNS에 쓴 그 글에 아마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서로 의견이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좀 깊은 분이 최고위 지도부에 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일종의 응원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 기본소득 확신범이라는 표현까지 쓰신 거네요. 예, 그렇게 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 상임위는 지금 이제 국토위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시각, 이를테면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이 투기 세력과 일부 편승한 투기 심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이것도 국무위원으로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고 투기 세력과 투기 비호 세력 그리고 그 투기 세력과 투기꾼 비호 세력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종하면서 일단 정부와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 세력들. 예. 이건 제가 국토위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을 어렵게 하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저도 얘기한 부분인데 거기에는 저도 추미애 의원과 동의를 하지만 언론에 일부 인용된 젊은 주부와 젊은 층 이런 말이 들어갔는데 그건 추미애 장관의 SNS 전문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그게 전형적으로 왜곡시키는 전형적인 문장이다 생각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비트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비트는 그런 행위들은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어쩌면 보이지 않는 세력의 행위처럼 정부와 알겠습니다. 국민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는데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요. 선전하시고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었습니다.